김영철 대검 반부패 그 1과장 그리고 피의자 그 장시호의 부적절한 그 사적인 접촉, 그리고 장시호를 상대로 그 검사가 그 증언 연습을 시키고 또 회유 공작을 했었던 정황이 담겼던 녹취 파일들과 관련해서 저희 그 시민언론 그 뉴탐사는 최근에 이 장시호와 이제 통화를 나눴던 그 지인들의 통화 녹취 파일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통화 녹취 파일은 대략 한 2020년 전후해서 한 2년 정도 시기고요. 그리고 통화 파일 개수는 약 한 1,3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이제 텍스트로 전환해서 풀어본 결과 약 한 A4로 한 3,300페이지 정도 분량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이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분석 작업이 완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가 분석이 끝난 것을 가지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가 첫 방송을 했습니다. 첫 방송을 한 것만으로도 검찰 조직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지, 특히 최근에 그 이화영 전 그 부지사, 경기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연어 술판 회유 공작을 벌였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이 같은 일들이 단순히 그냥 일회성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검찰 조직에 만연한 일상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보도가 나간 직후에 그 김영철 반부패 1과장이 해명문을 내놨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이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선 김영철 검사 본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일체 반론을 따려고 하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보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 방송을 하기 일주일 전에 김영철 검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서 해명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자와 전화에 일체 응답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대검 공보관에게 똑같이 전화와 문자로 답변을 요구를 했으나 역시 없었고, 제가 심지어는 그래서 대검찰청에 방문까지 했습니다. 근데 대검찰청에서는 전화나 문자 대신에 이메일, 검찰청의 공식 이메일로 질의를 하라고 해서 이메일로 공식 질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방송하기 전까지 심지어는 이메일까지도 읽지 않고 계속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론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일방적으로 보도했다라고 한 건 사실이 아닙니다. 김영철 검사와 검찰 조직은 반론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이게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김영철 검사는 피의자 장시호 또는 혹은 피고인 장시호와 일체 사적인 만남을 가진 적이 없으며 업무 외적으로 연락을 취한 바가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1200개 녹취 파일들을 아직까지 다 분석은 하진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이건 역시 거짓 해명임이 명백합니다. 최소한 김영철 검사는 장시호 씨와 사적인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저희가 확보한 녹취 파일을 통해서도 만이라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서 해명해야 될 검사가 저희 뉴탐사의 보도를 그냥 일방적으로 허위 보도로 하고만 주장을 하고 있는 것도 역시 문제입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공범 삼성 이재용과의 그 면담, 그리고 이재용 그 공판을 앞두고 검사들이 증언 연습을 시켰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그런 증언 연습을 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말로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용과 장시호가
만나서 서로 면담을 갖게 해주고 사전에 증언 연습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은 최소한 이재용 그리고 장시호가 지금 문제가 됐던 2020년 그 12월이군요. 12월 6일 날 장시호가 법정 구속된 다음 날부터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던 2020년 12월 11일 사이 두 사람의 출정 기록을 먼저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시호와 사적인 만남을 부정한다고 한다면 이 녹취 파일에 등장하는 3개의 날짜가 있습니다. 2020년 8월 18일, 2020년 10월 12일, 그리고 2020년 12월 그 날짜는 편들 이렇게 3개의 날짜가 특정이 됩니다. 시간도 나옵니다. 그 부분들의 그날 김영철 검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뭘 했는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본 사건을 자꾸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몰고 가면서 물타기를 합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담동 술자리는 저희가 2022년 10월 24일 보도를 했고요. 지금까지도 2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를 가짜뉴스라고 낙인 찍었었던 첼리스트에 난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첼리스트가 저희 뉴탐사 기자 그리고 지인을 상대로 해서 윤석열, 한동훈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연주한 것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했고 그걸 녹취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검찰의 증거로 제출이 돼 있고 한동훈의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서 등장시켰던 3명의 인물을 저희가 추적을 했는데 그중에 2명이 자신은 첼리스트가 있는 자리에서 술 먹은 사실이 없다. 내 이름을 판 것 같다. 라고 하는 얘기까지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자꾸 청담동 술자리와 그리고 청담동 술자리가 마치 가짜뉴스로 확정적으로 드러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 이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대해서도 준엄한 경고를 보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장시호 녹취 파일과 관련해서 검찰은 또 김영철 검사는 어설픈 해명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이렇게 자신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해당된 특정된 날짜의 출정 기록 그리고 본인이 검찰총사를 몇 시에 나섰고 문제가 된 시간에 뭘 했는지 알리바이를 입증하는데 성실한 노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이메일로 제가 보냈던 문자를 보고 답변을 부탁한다고 가서 다시 한번 어제 다시 한번 입장문이 나오고 난 후 어제 다시 한번 대검찰청을 방문해서 촉구를 했고요. 그래서 대검 공보관실에 있는 직원이 그 입장을 그대로 김영철 검사한테 전달하겠다라고 얘기를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검찰청 공보관실이 저한테 약속한 대로 김영철 검사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다면 김영철 검사가 더 이상 제가 보낸 문자를 읽지 못했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기는 어렵고 아마도 김영철 검사가 제가 보낸 문자에 어제 이후로 답변을 안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반론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에도 이 대검의 검찰총장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지 않은 시 저희가 저를 비롯한 이 의원들이 또 법사위를 통해서 질의도 할 거고요. 대검 항의 방문도 할 예정입니다.